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교재는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 인생 얘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그리고 얼른 이걸 끝내야 되는데, 아마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가면 1층에 딱 들어가면 그 1층에 고에 전광판이 이렇게 있어요. 전광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본 전광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가 있었냐면 경축하면서 장서 600만 권이 장서가 이제 그걸 확보했다. 그런 문구가 전광판에 떴었어요. 그때. 600만 권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모든 출판물은 납품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회도서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책이 막 늘어나죠. 그때 근데 당시에는 600만 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600만 권이라는 그 규모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미국의 예일 대학 있잖아요. 예일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 그 당시에 이런 대학들의 대학 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600만 권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그런 외국의 대학 도서관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도 당시인가 소련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가 몇 권이었었냐면 그 당시에 3천만 권이었었대요. 3천만 권. 우리가 600만 권이었을 때 3천만 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졌어요. 서양에 비해서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은 한류 때문에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엔 그렇게 우리가 수준이 좀 낮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IT가 발달이 되면서 IT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게 또 부스가 따로 이렇게 한 층이 아니라 건물을 따로 지었어.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그 건물 전체가 디지털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자마자 제가 혜택을 제일 많이 봤어요. 거기 가면 컴퓨터로 책을 다 보고 이북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로 다 보거든. 그리고 복사하고 싶으면 저기 3층 가가지고 가서 아이디 카드 가지고 다 해가지고 복사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클릭만 하면 그 옆에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글로 프린터 기가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촥촥촥 나와요. 얼마나 편리한데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혜택을 무지무지 많이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디지털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그 외국과의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이건 들은 얘기예요. 팩트 체크한 건 아니라. 외국의 그 도서관보다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가지고 더 뛰어나게끔 이게 뛰어넘었다고도 막 그랬는데, 그냥 들은 것만 얘기니까. 그 정도로 저는 디지털 도서관 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걸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소설을 읽지 않게 된 계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작품을 읽으려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다 읽었어요. 전작품을 40 몇 권을 읽었는데, 거기서 충격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와벌하고 까마라초프카의 형제들이거든요. 그게 또 한 권 있어요. 뭐냐면,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괜찮아. 무지개. 요 세 권은 아주 괜찮아. 근데 나머지 한 40여 권이, 이야,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개쓰레기 같은 작품이에요. 이거 아마추어 수준도 안 돼. 내가 발로 써도 그만큼 더 잤을 거야. 이거는 진짜 내 입에서 욕 나와. 이거 완전 쌍소리 욕 나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대문하고 세계적인 작가고, 교과서에도 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도 항상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대작가인데, 그렇게 작품의 차이가 있어. 그 세 작품 외에는 나머지는 완전히 이거는 뭐 작품도 아니야, 이거는.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야, 내가. 그런 다음에 다시, 그리고 너무나 충격받아 이상해가지고, 셰익스피어를 읽었지. 한 40여 권, 전작품 한 40권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똑같아. 도스토옙스키가 똑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비극이라는 거, 햄릿이라든지, 리어왕, 오델로, 맥베드, 이건 요 정도는 좀 읽어줄만 했는데, 나머지는 이건 완전히, 이건 개쓰레기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작품도 아니야, 이거는. 똑같아. 도스토옙스키하고, 셰익스피어하고. 이야, 완전 충격을 먹었죠. 우리나라 작가들은 황석영 작가라든지 이문열 작가라든지 김훈 작가, 물론 전역은 내가 다 읽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평균 이상으로 작품이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괜찮아, 골고루 작품들이. 이게 차이가 안 나. 근데 세계적인 작가라는 놈들이 아주 이 새끼들은, 이거 웃기는 거야, 이거. 너무나 나는 충격을 받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다 마찬가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소설을 딱 끄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읽을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작가 읽는 거 더 낫지. 그다음부터 내가 안 읽었지. 다만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좀 사회적인 이슈화 된 거라든지, 해외에서 상 받은 거라든지, 요런 거는 이제 1년에 한 편, 두 편 정도 읽고, 나머지는 내가 안 읽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셰익스피어, 제가 이제 세계 최초라고 얘기했는데, 세계 최초는 아니지. 다만, 이 두 사람의 전작품을 읽으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상한, 충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발견하는 거야.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세계 최초라고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개쓰레기 작품이라고. 그리고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거기서 밥줄이 끊어지지. 평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계통에서 완전히 밥줄이 끊어지지.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나는 워낙 무식한 놈이니까 그런 무슨 상관 있어. 내가 밥줄이 끊어지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세계 최초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응? 아니, 개쓰레기 같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응? 난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별의별 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모론이다, 증거가 없다, 얘기하는데,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는데, 표절 의혹서부터 이 사람은 진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는 얘기서부터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걸 확실하게 여기서 주장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셰익스피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셰익스피어가 궁중 작가예요. 궁중에 고용된 작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야, 공무원. 응? 그리고 자기 밑에 보조 작가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작품이 보조 작가가 다 썼지,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단 한 작품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방송에서 보면 드라마 극본을 쓰는데 그 자막에 나오는 건 그 메인 작가만 나오는 거라고, 앞자막에, 뒷자막에는 보조 작가도 나오지만, 그게 대부분 보조 작가, 드라마 극본도 보조 작가가 써요. 메인 작가가 안 써. 물론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극소수가 대부분 다 보조 작가가 쓰는 거예요. 그 메인 작가 수정만 하고 이래요. 마찬가지야. 셰익스피어도 궁중 작가인데 다 그 밑에 고용된 작가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정을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주 그 합리적인 의심이야.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야. 예?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의심들이 이제 밝혀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저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을 뭐라 그러면 군국주의라 그랬잖아요. 일본 군국주의. 그 다음에 소련 스탈린의 를 전체주의라고 그랬고, 물론 다 독재야, 독재.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즘은 국민이 허락한 독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치즘이라든지 군국주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시민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공통점이 있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심리학적인 공통점이 있어. 심리학적인 공통점.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무기를 해서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열등감의 표현이래. 열등감. 자기 열등감이 있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래요.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 영국에서 그냥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대단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저기 인도 너희 같은 애들하고는 인도하고 바꾸지도 않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열등감. 제가 봤을 때 셰익스피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개차반이지만은 하여튼 저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뭘로? 무기로.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뭐 인도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간디가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기고 막 그랬죠. 영국이 왜 그랬을까? 걔네들 열등감 때문에 그래. 어떤 열등감이냐? 지네들이 인도에 비해서 뭐 뛰어난 게 뭐 있어?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거. 전통적으로 지네들이 뭐 뛰어난 게 있어? 역사적으로 봐. 역사적으로 이거 영국은 뭐 역사가 있어? 역사도 없는 놈들인데 인도는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 문화적으로 얼마나 풍성해. 인도가 지네들이 문화가 뭐 있어? 무식인 발형족이고 막 그런 놈들이. 사상적으로 얼마나 뛰어나. 저기 인도가 사상적으로. 지네들 무슨 사상적인 뭐 있어? 성공회 뺏기 더 있어? 카톨릭 지네 싫다 그래가지고 성공회도 만들고 결혼하기 위해서 배척해. 이런 무식한 나라 아니여. 얼마나 열등감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인도를 무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인도하고 바꾸지 않겠다. 개소리. 그런 개소리가 벌써 세상에. 그거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 그건 확실하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뭐 전쟁 일으키는 놈들도 다 뭐야? 자기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 거기 국립도서관 얘기는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도서관이라니까 십진분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법이 있어요. 그래서 0번서부터 900번대로 그래서 뭐 800번대는 문화, 900번대는 뭐 역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다만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알고 계세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요. 책이 된 거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묶어요. 크게 대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인문학을 이제 인문과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여튼 과학자가 들어가기 이상한 거예요. 과학자가 들어가 이게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냐면 서양은 과학 만능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가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을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자연과학 하면 그 안에는 생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류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를 묶어서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인문과학이라는 건, 인문과학이 제일 범위가 넓어요. 종교.
모든 종교, 뭐 비교 종교까지 다, 그리고 뭐 동양의 철학과 사상, 뭐 서양의 철학과 사상, 뭐 유불선, 뭐 도교, 뭐 모든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뭐 역사도 들어가, 인문과학의 역사도 들어가고 미학도 들어가고 예술 분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이게. 그래서 인문과학이 제일 범위가 커요. 그래서 보통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크게 대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요. 그냥 그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더 깊이 알 필요는 없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총론, 영영 빵빵빵서 총론 수업도 그게 이제 그 인문과학이에요, 인문과학. 거기서부터 이제 무식해니까 거기서 이제 책을 다 읽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 권을 딱 이제 끄집어냈어. 이제 소설은 내가 아주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소설은 안 읽고 그 이제 인문과학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권을 딱 꺼가지고 이제 의식을 치르는 거지. 저는 뭐 이 책이든지 뭐든지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저는 소중하게 아주 탁 펼쳐가지고 첫 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책은 제목이거든. 제목서부터 은밀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건 무슨 책의 제목이 이게 아니야. 그 은밀을 딱 하면서 다른 거하고 연관을 딱 지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딱 들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작가의 말이나 처음에 나는 이 책을 왜 썼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썼고 내가 쓰고자 하는 의도는 뭐고 이제 이런 게 쫙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는 벌써 다 이제 파악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무식하니까 처음부터 다 봐야 되잖아. 그 다음에 딱 넘기면 이제 소제목, 차트별로 보통 7개에서도 8개, 많은 경우는 뭐 15개까지도 있는데, 그게, 차트별로 이렇게 장이죠. 1장, 2장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 그 차트의 그 소제목이죠.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다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처음 제1장, 에면 이제 쫙 읽는 거야. 다 읽으면 2장에서 뭐 7장까지 있으면 7장까지 딱 읽어. 그럼 맨 마지막에 그 작가 후기라는 게 있어, 후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죠. 후기를 딱 읽고, 그 다음에 넘기면 또 뭐가 있냐면, 참고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문헌. 저는 처음부터 그 책을 어떤 게 좋은 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워낙 무식하니까.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참고문헌을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참고 문헌에 있는 목록을 거기서 내가 딱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를 목록을 쫙 작성을 해요. 작성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그 참고 문헌서부터 읽기 시작해요. 이거 찾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 책의 참고 문헌을 가지고 읽으면 그 책에 또 맨 뒤에 참고 문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다 적어. 또 가면 또 참고문헌에 가서 참고문헌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거를 1층에서 또 5층까지 오르락 내리면서 뭐 어떤 건 1년도 더 걸려. 어떤 건 몇 달, 몇 개 걸리고. 그걸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다 읽어. 체크하면서 다 읽고, 응? 그 지랄을 20년을 한 거야, 20년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책마다 다 메모를 하고 복사하고 근데 그러니까 참고문헌을 계속 하다 보면은 참고문헌을 제일 많이 이제 인용한 그 참고문헌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그것이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다른 책들이 다 그 책을 인용을 하니까 그냥 그건 좋은 책일 수밖에 없지.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뺑뺑 참고문헌 세계 속에서 뺑뺑 돌다 보면 나중에는 참고문헌이 계속 겹쳐.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야니까, 같은 분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참고문헌 이제 겹치는 건 다 오미터하고 빼고 삭제하고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참고문헌이 이만큼 작성했던 참고문헌이 쭉쭉쭉쭉쭉 들어가지고 싹 다 보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책, 총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 책을 딱 끄집어요. 그럼 또 읽으면 거기 또 이제 참고문헌 또 쫙 작성해요. 참고문헌에서 참고문헌으로. 그럼 또 몇 달을
그죠?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응?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제 인문과학이면 인문과학을 많이 돌아다니지만 어떤 때는 또 자연과학으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사회과학 쪽에서 막 거기서 뺑글뺑글 돌고 또 자연과학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또 사회과학 참고문헌이 나오면 또 사회과학에서 뺑글뺑글 돌고 다시 또 인문과학이 참고문헌이 나오면 다시 또 인문과학에서 뺑글뺑글 돌고 이게 완전히 도서관을 헤집고 다니면서 20년을 생활한 거야, 제가. 무식하니까 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비법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요령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의 구조가 나중에 눈에 들어왔고, 책의 구조. 아, 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시간이 잠깐만 가네. 얘기할 게 많은데,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데 또,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시설은 끝내주게 좋죠. 시설은 끝내주게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냉난방 시설이 안 좋아, 냉난방. 거기는 정부의 시책이 있어서 그랬는지 28도로 맞추는가 그래.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땀이 더워가지고 그냥 냉방이 안 돼. 그래서 매일 그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매일 싸워요. 매일 냉방을 틀으려면 자기네들은 소관이 아니래. 기계실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걔는 여름엔 삐질삐질이고 또 겨울엔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책 보고 그랬어요. 그 20년을 해서 20년을. 응? 그거 두 가지는 이제 시설이 안 좋아. 다른 시설은 기가 막히지. 시설 좋지. 걔가 20년 동안 하여튼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인생에 완전히 황금기 아니야. 돈을 벌 수 있는 황금기. 다른 사람은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거를 참아가면서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인생의 황금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자식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고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나는 돈이라고 일체 안 벌고 경제 생활이라는 거 일체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오직 20년 동안 열악한 냉난방이 현찮은 데서 딱딱한 의자에서 나는 20년을 버텼어요. 책이 나고 내가 책이야. 이게 무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무식하지 않으면. 응?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자랑이 아니야. 이거. 제가 제 인생을 다만 단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책을 읽은 과정을, 제가 잠깐이나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책이, 제목이 중요해, 제목.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 책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알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문 들춰보지 않아도 책만 제목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건 이제 읽을 만한 책이구나. 이건 읽을 필요도 없는 책이구나. 아니면 이건 참고해볼 만한 책이구나. 아니면 이건 쓰레기 같은 책이나. 이게 그냥 판단이 되는 거야. 하루에 수백 권을 읽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응? 이거 가능해 되니까 수백 권 읽어요, 하루에. 인문교양서적도 어려운 철학, 사상, 이런 책도 하루에 수백 권씩 읽어. 그냥 읽어버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수십만 권을 읽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책 제목만 딱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감인가요? 이게,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그러면은 들쳐서 작가의 말만 들으면 돼. 작가의 말만 그거 보통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통 1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돼요. 그것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 건 알아. 그럼 끝이요.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건 내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겠구나. 그러면 소제목을 보는 거야, 소제목. 소제목이 뭐 차트가 보통 1장서부터 한 7, 8장까지 되는 거거든. 그 제목만 봐도, 알아. 근데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각 차트별로 1장은 1장서부터 7장이면 7장까지 모든 구조가, 책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어. 모든 책은 다 똑같아.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뭐냐면, 내가 이 책에서 어떤 거를 주장하려고 한다. 이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서론이야. 그러니까 본론은 뭐냐면, 내가 문제 제기한 걸 가지고, 어떤 자료, 통계라든지, 실험이 했던 거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수만 가지를 가지고 내가 문제 제기한 거를 가지고, 맞추는 거야. 그게 본론이야. 그런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으면은, 제일 첫 페이지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만 읽으면 돼. 그러면 다 읽은 거. 근데 더 참고하고 싶으면 각 장마다 1장이면 1장 첫 페이지하고 1장 마지막 페이지만 읽으면 돼. 그럼 모든 거 다 중간에 무슨 통계, 수치, 이런 건데 전문 용어 그런 것이 무지무지만 난무를 해. 그런 거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 거. 우리 같은 사람 알아듣지 못해. 서론과 마지막 첫 페이지와 마지막 그 페이지만 읽으면 돼. 그러니까 1장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2장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그렇게만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1장의 첫 페이지하고 7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만 읽으면 돼. 이게 요령이야, 이제.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같이 이게 많이 숙달되고 많이 읽으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 가지고 이제 거기 참고할 책이 있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쫙쫙쫙쫙 하면 되고, 그러면 책 금방금방 읽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처음부터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계속 읽다 보면 자기가 요령이 생기는 거거든. 저같이 그런 것이 파악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것이 이제 눈에 척척척척척 들어와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읽어야 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지.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아주 책 금방 어마어마하게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양을.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요령이고 비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총론, 다음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총론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건 이제 제 경험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데, 지금도 중계동 아파트 있어요. 제 집사람이 거기 살고 직장 다니는데, 저는 이제 산속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노원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항상 궁금했어. 노원 평생학습관? 이게 뭐야? 그러다가 하도 궁금해서 저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서 1층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도서관이 있네?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이? 근데, 거기는 이 아이디 카드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아주 절차도 없어. 딱 물어보니까, 거기가 시립도서관이래요. 시립도서관. 이야. 딱 들어갔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냉난방 시설이 현천인데 여기는 아주 빵빵한 거야. 여름에는 추워. 겨울에는 너무 더워. 잠바를 벗어야 돼. 이야, 완전히 천국이야, 천국. 그리고 시스템도, 너무나 간편해. 바로 꺼내서, 거기 책상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볼 수 있고. 책도, 국립중앙도서관 정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웬만한 시립도서관이니까 웬만한 책이 끝내주게 많아.
그게 우리 동네에 있어. 집에서 5분 거리도 안 돼. 하하. 너무나 좋은 거야. 그거를 진작에 발견해야지. 아, 차비도 없어가지고, 차비 구해가지고 다니는데도 엄청 애먹었는데, 그 중앙도서관을 그렇게 뻘뻘거리고 다니고, 그 안 좋은 냉난방 시설에서 그렇게, 아, 나중에 거기를 발견해. 내가 뭐 너무나 좋아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돼요. 근데 나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도 안 먹었어. 아침에 가가지고 밤까지 책만 봤어. 난 또 시립도서관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노원평생도서관 거기서 엄청나게 봤어. 책을, 좋은 책을. 그리고 거기는 나 이 얘기하면 진짜 뭐 내가 하루에도 그 인문 그 어려운 철학 서적도 수백 권씩 보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책 있잖아요. 좋은 책 있으면 그거 한 권을 그 한 권 가지고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한 권 가지고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한 문장 읽고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면 겨울에는 눈이 처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염화미소 미소가 그냥 입이 막 벌어져. 봄에는 그 꽃잎이 휘 날려 한 문장 보고 쳐다보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도를 왔다 갔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문장 자체가 그 문장하고 문장의 행간 있잖아요. 행간을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완전 오르가즘이야. 오르가즘. 이런 오르가즘이 없어. 너무 절정이야. 절정.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오르가즘의 생활화예요. 그런 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다음에 이게 총론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할지는 모르지만은 책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다음 동영상에서 뭐 교재 내용을 할지 아니면 총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